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와 정당들의 득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여권의 표심 결집을 막기 위해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 조치로 우려됐던 자가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주축 기업인 명신이 최근 대규모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잇따라 맺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의 희소식이 지역 인재 채용과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하는 문화K. 오늘은 봄 기운 가득한 전시회가 열리는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574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582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15만 9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5.1%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공급이 안정되는 편이고 방역당국도 마스크 대란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입니다. 본사에서 받은 대용량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낱개로 나눠 팔고 있는데 아직 30개가 남아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니까 많이 사는 사람도 없고 최대 5개까지인데 2개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인근 다른 편의점엔 다 팔리고 없습니다. 하루 만에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해서 더 찾고 찾는 횟수가 하루에 한 10건도 넘어요. 자가검사 키트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점 앱을 보니 키트가 없는 곳도 있지만 20-30개가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최근 들어 품귀 현상이 풀리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났고 공급량도 이제 안정되게 공급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이제 전에보다는 좀 품귀 현상이 좀 덜한 편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도 마스크 대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마스크와 달리 모든 사람이 써야 하는 품목이 아니고 현재 생산량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고 소규모 포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좀 병목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의 문제고, 또 전북 지역 15개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할 자가검사 키트도 공급받은 38만여 개 가운데 20만 개 이상이 남아있고 호흡기 클리닉 등 병의원에서 필요한 물량도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현재 2,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3,135명입니다.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로 들어서 나흘 연속 300명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중증화 위험도가 낮은 것도 있지만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 위중증 환자 증가폭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에도 병상 여력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중증화율 내지는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의 병상을 가지고 봤을 때 위중증 환자 1,500에서 2,0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다만 유행이 빠르게 변화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점의 시기와 규모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대상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는 21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예약 완료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놓고 정부가 막판 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섣부른 완화는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 등 방역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모든 익산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번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5월 말까지 익산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득표 경쟁이 치열한데요. 여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에서도 야권 후보들이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2일 동안 주어진 공식 선거운동을 전북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덕성을 문제 삼아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서는 민주당을 향해 강도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의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습니다. 탄핵이 된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또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에 이어 나흘 만에 전주를 또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민주당 행태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민심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문 정당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과자도 들고 나타나서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놓고 그래 수십 년 동안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을 막기 위해 야권 후보들이 선거 초반부터 집중 견제에 나선 겁니다. 근소한 표차의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상대 정당 텃밭에서의 한 표가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 역시 안방 사수에 총력을 펴고 있습니다. 전북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며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남 발전을 위해서 주도해왔던 저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맞는 첫 주말 전북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사업인 만큼 대선 후보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기가와트 규모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수상 태양광. 원래 계획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할 송변전 설비의 완공 시점이 2달여 앞이지만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련하라!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 도민회의 등은 수상 태양광을 비롯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송변전 설비 공사 입찰은 번번이 무효가 됐고 설계 용역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을 견제할 민관협의회 구성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위원 선발 시 민측의 독립적 선발을 무시하고 새만금청이 최종 결정하면서 새만금 주 갈등 당사자들을 제외하였다. 사업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는 것도 비판합니다. 2.1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0.9기가와트를 나중에 진행하면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사업 참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만금에 관한 공약을 하고 선거 때만 써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는 더는 미룰 수도 없고 30년이 지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해야 하고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차기 정부에서는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은 다 하겠다며 실용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능함을 내세운 이 후보를 향해 불법에 유능한 거냐고 대장동 의혹을 따졌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노원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도하게 올라간 것도 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은 신형 북풍이라고 비판했고 서울 광화문에선 자신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며 주술 논란도 정조준했습니다. 주술의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불법에 유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있다면서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쥔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성남에선 대장동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증인들이 죽어나가는 세상에서 민생이 안전할 수 있겠냐고 했고 서울 서초에선 현 정권이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려 국민을 갈라치고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에서 조선업종 노동자들을 만나 대우조선의 불공정 매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조선업이 호황이면 노동자의 삶도 호황이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유세버스 사망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충남 천안의 지역위원장 빈소를 지킨 데 이어 경남 김해에 마련된 버스 운전기사의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김원기, 문희상 전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은 오늘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전북 도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을 언급한 뒤 무속과 미신에 무능한 정치인에게 이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며 당면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국민 통합은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이재명 후보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오늘 국과수에서 이 같은 1차 구두 소견 통보를 받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등을 거쳐 3주 뒤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세버스의 LED 전광판 불법 설치와 하자 여부 등을 조사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완주군 화산면의 한 도로 전봇대에 걸린 윤 후보 현수막이 날카로운 물체에 찢긴 듯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주축 기업인 명신이 최근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내년까지 4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데 침체에 빠졌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탄생한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 기업인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대창 모터스, 코스텍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3년간 1,7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명신의 고용 비중이 70% 이상인데 지난해 중국 바이튼과의 위탁 생산 계약이 틀어지면서 고용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명신이 최근 미국, 이집트 기업과 잇따라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계약을 따내면서 기사 회생했습니다. 미국 기업과는 6년 동안 연간 8만 대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 국영 기업과는 소형 전기버스 2,000대와 전기 3륜차 10만 대 공급에 합의해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신은 1,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생산 설비를 갖추고 내년까지 400여 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대규모 설비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산이 본격화되는 23년 말까지 400에서 5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나머지 3개 기업도 공장 준공과 자체 개발한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원래 한 채용 인원이 100여 명인데 벌써 거기는 다 넘었어요. 현재 지금 우리 군산 상생형 일자리 중에서 지금 명신 부분만 좀 바이튼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 1년 좀 넘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신의 대규모 생산 계약에 힘입어 한때 주춤했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인 황호진 전 전북부 교육감이 재정과 행정, 인사 지원 등 기존 혁신학교의 혜택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행정 업무 경감과 전문적 교원학습 공동체 지원 강화, 전북형 오디세이 학교 등 미래 학교의 시작, 마을 연계 교육 협력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후보자 간 비교 검증 기회 확대를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비롯해 디지털 시대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 지역 기업을 위한 경제인 지원단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디지털 전문가 육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영병, 김은영 위원에 대해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최영병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한 전주시 내 경로당 방진망 교체 사업과 관련해 선 공사 논란으로 경찰 수사 결과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출연기관을 감독하는 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해 지방의회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최민정이 1500m에서 화려한 금빛 질주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남자 대표팀도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쇼트트랙은 역대 최악체란 평가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민정은 1500m 최강자답게 노려냈습니다. 레이스 중반 중국의 한휘퉁과 슐팅이 앞으로 치고 나왔지만 최민정은 침착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다 3바퀴를 남기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발휘했습니다.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의 위협을 달성한 최민정은 두 손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평창에서 베이징까지도 1500m 절대 강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디펜딩 챔피언!
앞서 1000m와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던 최민정은 마침내 시상대 메뉴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창 때도 기뻤지만 지금이 더 기쁜 것 같고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좀 후련하다 그래야 되나? 좋은 것 같아요. 남자 계주는 값진 은메달로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올림픽 은퇴를 예고한 마태형 가균기는 12년 전 자신의 첫 올림픽 때처럼 유쾌한 춤 사회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춤은 월드스타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였습니다. 라스트 댄스를 추고 싶었고 방탄소년단의 춤을 살짝 췄는데 그 이유는 대원 선수가 RM님한테 또 큰 위로를 받아서 제가 또 거기에 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쇼트트랙은 열악제 속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 세계 최강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문화 K 시간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입춘이 지나고 봄도 머지 않았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봄 기운 가득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봄 기운 미리 느껴보시죠. 이화연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기찻길 옆 오래되고 낡은 창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 삼례문화예술촌입니다. 일제가 수탈한 쌀을 보관했던 창고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외곽 속에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에요. 되게 신선한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 양곡창고 개조해서 멋진 공간으로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꽃향기와 싱그러운 풀내음이 봄 기운을 더합니다. 센 강이 흐르는 산책로에는 달콤하고 포근한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살랑이는 바람은 여인의 마음까지 간지럽힙니다. 빛을 그린 화가 클로드 모네, 인상 해돋이와 수련 등 모네의 대표작을 원작 그대로 재현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봄처럼 이게 화사하고 따뜻한 그런 색채들을 많이 썼고 그러네요. 그냥 봄이 그냥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림 속 색채를 표현한 향기를 맡으며 감상하면 작품의 감동이 더 진해집니다. 자기만의 향수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입체적인 전시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풋풋했던 사랑은 찬란하고 강렬하지만 까마득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다양한 색과 형태, 질감을 표현한 작품에는 사랑의 회복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극복하자는 작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있는 지역 작가들을 위해 공간을 내준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지역 작가 6명이 잇따라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역의 공간이기도 한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작가들과 저희가 함께하고 이 공간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했던 삼례문화예술촌. 올해는 지역 작가와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예품 전시를 비롯해 뮤지컬, 오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죽어가고 있고 잊혀져가는 공간들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긴 겨울에서 깨어난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생동하는 봄이 움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가 이번 주말 오후 2시 전주성에서 수원FC와 정규리그 개막전을 펼칩니다.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은 올해는 K리그 6연패를 비롯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FA컵 우승 등 3관왕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 홍정호 등 5연패 우승 주역들도 많은 팀의 견제와 압박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연속으로 개막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공격했다는 러시아 매체 보도를 부인하며 반군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 철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러시아가 오히려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반쯤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지역을 공격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4차례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지역에 포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군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철군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병력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더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Russia says and what it does. And what we're seeing is no meaningful pullback. On the contrary, we continue to see forces, especially forces that would be in the vanguard of any renew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continuing to be at the border, to mass at the border.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정찰 위성에선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Ministers decided to develop options for further strengthen NATO's deterrence and defense, including to consider establishing new NATO battle groups in Central and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내일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1배럴에 $100에 육박하는 국제 유가가 이제 $1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긴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금리 인상 속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어제보다 2% 가까이 오르며 1배럴에 $93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95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국제 유가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원유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산유국의 증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Russia is a major oil producer, so any sort of invasion will be met, God forbid, with perhaps a military pushback from the United States and NATO allies. So certainl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disruption of the flow of oil.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를 찍는 건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올해 $15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간 안에 진정될 가능성은 일단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다음 달 중순 열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위에 금리를 얼마나 큰 폭으로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hen we look to the 7.5% year-on-year gain in headline CPI and then expect to see a 7.8% rise for the February data, the Fed needs to get ahead of this inflation curve. 오늘 공개된 지난달 열린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연준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KT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KT에 자신의 딸이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딸 채용이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부정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지난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조선 기자재 업계들은 인력난 탓에 마냥 웃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해법은 있는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년간 이어진 불황, 회사의 구조조정과 자발적 이직으로 숙련공들이 많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장기 불황에 있다 보니까는 생산하고 하는 인력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량이 이제 2배로 증가하다 보니까는 생산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해가지고. 젊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코로나19 입국 제한이 걸림돌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부산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1,300명을 훌쩍 넘었는데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00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계는 인력 부족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할 거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출국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가 임박한 그런 근로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들을 이제 조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 등이 진행 중인 조선업 현장 인력 양성 사업도 지원을 늘려 필요 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관련 업계는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여러 곳인데도 가격이 오를 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오른다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4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5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 계열사 3곳과 빙그레, 해태제과 식품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어린이 인구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2016년부터 은밀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영업 경쟁 제한. 경쟁사가 이미 거래 중인 소매점은 신규 영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서로 합의해 정당한 시장 경쟁과 납품 가격 인하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가격 인상도 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2017년에는 2개 업체가 튜브류 제품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고 다음 해에는 3개 업체가 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200원씩 일제히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에는 4개 업체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전체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20%씩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매점 지원에 상한선을 정하고
대기업 입찰된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미 2007년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1,3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 위반 전력 등을 감안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15살 청소년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6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전주와 김제 일대를 12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7km가량 쫓은 뒤 붙잡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적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7%가 올라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2주 연속 둔화됐던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것은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아파트 매수 수요가 줄고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전북 14개 시군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에서 7달 뒤면 전북 지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한 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까지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발병 시 가축 처분 보상금 등을 상향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매서운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말 새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흩날리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부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도 영하 14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눈도 모두 그쳤지만 빙판길인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일 출근길 내륙 곳곳에는 안개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낮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익산 영하 11도, 정읍과 고창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만큼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진안과 장수, 임실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고요. 한낮에는 9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남, 동쪽 지역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철원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전주시의회 의원 공개 사과와 경고 결정 관련 소식은 기사와 화면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